안녕하세요. 홀씨TV 사람과 책 진행자 나그네 양경모입니다. 책 읽기는 저의 큰 즐거움입니다. 제 삶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죠. 사람과 책 영상의 주인공들은 생태연구와 교육활동으로 인생 2막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분야에 세기를 내며 시민과학자로서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책 내용에 더해 저자들의 삶을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 끊임없는 호기심,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와 겸손함,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책을 소개하고 삶에 대한 태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그 뜨거운 열기를 느껴보시죠. 안녕하세요. 북앤피플 진행자 나그네 양경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매, 순간을 알다 백두산 새 관찰기를 쓰신 박웅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선생님 한번. 예. 네, 저는 전공이 건축 일을 하는 건축사입니다. 그런데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카메라를 가지고 건축물을 촬영한 일이 많이 있어서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휴일날 되면 어디를 갈까 이제 하다 산을 다니면서 산 사진을 찍게 됐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아름다운 새소리 때문에 새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주로 새를 찾아다니면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어른보다도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내셨죠? 혹시? 제 고향은 이제 충청북도 영동입니다. 영동에서 그 후에 이제 고향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제 고향은 저한테는 이제 자연과 벗삼아서 놀던 곳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큰 고향이죠. 그래서 그때가 그 어린 시절에 기억나던 이런 추억 같은 게 이렇게 오랫동안 남을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대부분 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저희 집 앞에 이제 하천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물장구 치고 놀고 그 건너편에 산자락에서 뭐 진달래 따먹고 뭐 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추억이 제일 많이 남고요. 저는 사실 그 젊은 시절까지는 이 자연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운동장에서 노는 거, 뭐 축구하고 뭐 공 가지고 노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군 조종사 그런 게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이제 180도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젊은 꿈은 그런 꿈이었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사실은. 선생님 보면 이제 건축사 일을 하시면서 이제 취미 활동으로다 오랫동안 산사진을 찍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사진 책도 출간하셨고요. 그래서 산사진을 이제 오랫동안 찍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이제 새 사진을 이제 전환할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은 1998년 지리산에서 잣까마귀 소리를 듣고서 어떤 영감을 받으셨던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제 지리산으로 설악산으로 다니면서 이제 사실은 운해 사진을 찍으러 다녔어요. 운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산을 찍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산, 쉽게 말하면 구름이 넘어가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찍기 위해서 다녔는데 저는 이제 운해 사진을 찍으러 올라갔다가 아침에 이제 상황이 끝나서 내려오는 때 백무동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너럭바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방 풀고 쉬고 있는데 나무 위에서 굉장히 예쁜 소리를 내는 새가 있어서 보니까 모양은 별로예요. 뭐 시커먼 놈이 소리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산에 저렇게 예쁘게 우는 새가 있구나. 새 사진도 굉장히 좋겠다. 그때 거기서 이제 내려오면서 그걸 굉장히 마음에 품고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막 이런 이 참매에 대해서가 한마디로 하면 되게 까칠한 새,
까칠하고 이걸 갖다 그 관찰하고 가는 과정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 지난한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매를 갖다 이렇게 어떤 정의한다 내린다 그러면 어떤 새다. 야, 이건 뭐 야생을 말할 때 참매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그래요? 때에는 이제 새란 다 쫓아다녔는데 참매를 시작하고부터는 여기에 올인을 한 거죠. 이제 이건 이제 일생을 한번 추적해 보자. 왜 철새였다가 텃새가 됐을까 하는 것부터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야생에서 지금 참매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맹금류는 최상의 이제 포식자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텃새 중에서. 네, 텃새 중에서 이제 그래서 의미가 있겠다. 과연 얘는 어떻게 사냥을 하고 어떻게 새끼를 키울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 사진을 요 한 장을 찍기 위해서가 이 책 전체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한 장.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이 장면을 찍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전체가 하나는 번식 기록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이 사냥 장면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참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참매가 그 까칠한 참매가 또 우리 의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말아야 그렇죠? 되고. 그래도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3년을 걸렸지. 진짜 어려웠고요. 이제 지금 요 장면이 나올 때가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사진이 이게 이제 그때 2월 달인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3년 거기 3년째쯤 됐죠. 네, 3년째쯤 돼서 이제 사냥하면 찍으려고. 얘 이제 제가 위장을 하고 있으면 위장을 엉뚱한 데 가서 하고 위장하고 있으면 차를 타고서 기다리고 있으면 차를 쳐다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제가 사냥하길 기다리고 쟤는 내가 가기를 기다리고.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가기를 기다리는 걸 모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냥할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하지? 그게 이제 2년 걸리고 3년째쯤 돼서 안 되겠다. 그럼 얘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무에 앉아 있으면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 얘가 앉아 있는 걸 보고 쟤가 저기 있네 하고 여기 사냥하겠다. 그러면 차를 받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2년이 지나서 겨우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오늘 확률을 이제 계속 따져보는 거죠. 네. 얘가 어디를 많이 왔지? 여기를 많이 왔나? 저기를 많이 왔나? 그걸 이제 계속 몇 달이고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작년에 따져봐. 얘가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갔구나. 그걸 따져봐서 확률적으로 틀림없이 이쯤에 올 것이다. 그래 이제 거기 매복을 한 겁니다. 이제 자동차 속에서. 그래 이제 결국 이걸 잡은 거죠. 이 야생 참매의 눈동자를 보면요, 진짜 매료돼요. 내가 남자지만 못 봤죠? 못 보셨을 거예요. 야생 참매의 눈동자를 한번 보시면은요, 진짜 홀딱하네요. 정말 푸른 불빛이 나오는 것이요. 저는 진짜 멋져요. 예. 그 참매는 못 봤지만 저쪽 캐나다 트레킹하면서 그 흰꼬리 흰머리 독수리 더 크고 더 크지. 예, 훨씬 거기 군데군데 있는데 그 모습을 딱 보면은 저게 정말 카리스마가 저거구나. 멋있죠. 그냥 그 자세가 가만히 있는데 그 풍경 말이 단어가 저게 카리스마다. 네, 그렇죠. 그런 이제 풍치에서 나오는데 얘는 거의 눈빛에서 나옵니다. 눈빛에.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참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매사냥에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매사냥에서도 가장 많은 게 참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촬영을 하면서도 한번 가봤어요. 대전에 이제 그 매사냥 하시는 분 시연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매 눈동자 보고 전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너무 측은하고요. 다 동물원 같은 네네 눈빛이 이건 참 너무 측은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1년 정도 매사냥 하다가 이제 풀어준다고 하는데 야생 참매의 눈빛을 한번 보시면은요, 진짜 매력적인 아이예요. 그렇죠. 암컷과 수컷이 같이 짖느냐, 암컷만 짖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참매들에 따라서? 아니, 참매는 암컷이 둥지를 져요. 그래요? 그걸 아시는 분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처음부터 그걸 참배 둥지를 발견하지만 짓는 건 처음부터 보이는 네. 사람들 거의 드물 테니까. 암컷이 둥지를 짓는데 아, 얘들은 묘하게 수컷이 둥지 재료는 물고 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새들이 보면 암컷만 전담으로 집을 짓는 아이가 있고 예. 암컷과 수컷이 같이 짓는 아이가 있고 네. 암컷이 짓는데 둥지 재료를 물고 오는 아이가 있어요. 아, 요 세 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참매는 암컷이 짓고 수컷은 둥지 재료는 물고 온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7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왜 수컷이 둥지 재료를 물고 오는가 하고 봤더니요. 참매는 엄처시합니다. 엄처시하. 그러니까 암컷이 대장이라는 거죠? 예. 아, 수컷이 꼼짝을 못해요. 뭐 암컷이 약간만 눈만 싹 흘리면요 절절매요. 수컷이 카리스마가 보통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 처음에는 몰랐죠. 그럼 나는 암컷이 전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수컷이 막 둥지제를 물고 오는 거예요. 얘도 같이 짓나 했더니 아니요, 같이 짓는 건 아니고 둥지제만 갖다 놓고 얼른 나가버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이요. 그래서 왜 그러나 암컷이 훨씬 크죠. 암컷이 훨씬 크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이건 넌 이거 안 가져오는 거야? 막 이런 표정이에요, 암컷이. 그러니까 얘가 막 물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둥지를 짓는 쪽이 포란을 포란을 해요. 암수가 같이 둥지를 지면 교대를 합니다. 포란을 교대하고. 이건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거 할 건데, 예. 그래서 네. 전에 제가 이제 그 참매 관찰할 때 암컷이 유고가 됐는지 암컷이 안 나타난 둥지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알은 4개 있었는데 수컷이 계속 둥지에 와 있는 거예요. 둥지에 와 보니까 암컷이 없잖아요. 암컷이 포란 안 하는 거예요? 알만 나누고? 알만 나누고 없어요. 저는 이제 위장 치고 앉아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들어가서 이제 관찰하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암컷은 안 오고 수컷이 계속 와서 뭐랄까 허리 둥지에 서서 쳐다보고 있고 그러다가 암컷이 두리번거리고 안 오니까 가서 폼는 척하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도 포란하네? 수컷이 포란하면 부화 되겠지? 부화 되겠지? 그거를 한 달 동안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제가 부화가 안 됐어요. 결국. 그래서 수컷은 포란반을 못 만드니까 깃털로 알을 품는 거는 부화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럼 거기서는 끝까지 암컷이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가 됐어요. 알은 아주 덩그러니 있고 수컷도 이제 안 나타나고 얘도 한 달 동안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디 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들은 포란반을 만들어서 부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화가 안 되는구나. 깃털로 이렇게 품는다고 깃털이 부화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이 깃털로 그냥 이렇게 품으면 부화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왜 포란반 하나 했더니 이 이제 참매 둥지를 볼 때 포란할 때 한참 보면요. 이 하얀 깃털이 막 둥지 위에 널렸어요. 하얗게. 뽑아가지고 맨살을 나와야 되니까 맨살. 이 맨살로 알을 품어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핏줄과 그 따뜻한 그 체온과 이게 이제 알을 품어야 부화가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제가 한 달 동안 고생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선생님하고 이제 쭉 지내면서 그 꿈에서 제가 들은 건 2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야생 생태공원을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오랫동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야생 생태공원이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이었었죠? 어떤 걸 그리셨던 거죠? 싱가포르 뭐 이런데 이제 그 동물원 뭐 이런데 이제 다녀보았지만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냥 야생 상황만 관찰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 꾸미지를 않았고. 근데 이제 구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고기 잡는 부엉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거기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잡아다 놓고 이제 촬영하도록 쫙 또 만들었어요, 무대를. 두루미나 큰 곤이나 그다음에 이제 저 위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독수리 종류, 흰꼬리술이나 참술이나 이런
수리 종류의 이제 먹잇감을 주면서 뭐 관람하도록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구상하는 거는 어느 한 지역에 탐조관이 있고 관람관이 있으면서 거기에 야생 생태대로 잡아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야생의 새들이 와서 먹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을 조성하는 것. 그러니까 보호구역이고 또 일반인들이 와서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네. 그런데 이거를 새를 훈련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생의 새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이죠. 판매, 그다음에 이제 백두산의 비오리가 큰 새관찰에서 큰 주제였었는데 이후에 새 관련해서 선생님이 좀 관찰 기록을 남기시려고 그러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제가 이제 건축을 전공하다 보니까 새들이 둥지를 짓는 건축수를 한번 좀 관찰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둥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은밀하기 때문에 사람이 짓는 우리 건축하고는 상당히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건축술과 무언가 일맥상통한 점이 있을 것이다. 네. 그걸 한번 관찰해보자 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였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팔색조, 그다음에 긴꼬리 딱새, 휘파람새, 오목눈이, 동박새. 왜 동박새하고 오목눈이, 긴꼬리 딱새가 들어가냐면 얘들은 거미줄을 주로 이용을 해요. 이게 거미줄이 접착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 건축에도 접착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벽이고 지붕이고 접착제를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들도 접착제를 쓰니까 그러면 거미줄을 가지고 접착제를 쓰는 새들은 과연 서로 무슨 통하는 점이 있을까 하는 것을 관찰해보자.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게 오목눈이. 오목눈이는 주로 거미줄하고 이끼 가지고 둥지를 짓는데 얘들도 항아리처럼 둥지를 짓거든요. 그럼 어떻게 항아리를 둥지를 짓지? 보통 새들은 이제 이렇게 접시처럼 접시형 둥지를 다 짓잖아요. 접시형 둥지야 일반인들도 다 상상을 하거든요. 그냥 나뭇가지에다 나뭇가지 줄기에다가 나뭇가지 얽어서 이렇게 하면 둥지 만들겠지. 근데 어떻게 항아리처럼 만들까? 그게 이제 제일 포인트입니다, 제가. 얘를 어떻게 이게 둥지를 지어오다가 어떻게 입구를 만들고 어떻게 지붕을 지을까? 이걸 관찰해 보고 싶은 거죠. 왜냐면 알다시피 둥지를 짓는 아이들은 우리 건축하고 다른 게 위치를 노출하면 안 되거든요. 포식자한테 이제 약탈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말하자면. 관찰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지혜새로부터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새들도 보면 인간의 움직임과 거의 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표정이나 눈동자 움직임이나 똑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둥지에서 이제 어린 새끼들을 관찰할 때 보면요, 어린 아이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새끼들 보는 게. 새끼들끼리 서로 싸우고 먹이 가지고 다투고 어미한테 배고프다고 쫄라대고 소리치고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그런 그 가족 간의 유대관계랄까 이런 것들도 새들한테서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 암수가 서로 다니면서 하는 행동.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행동 생태에 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새 저새 나 봤네 안 봤네 보다는 어느 한 새의 생태 관계, 행동 생태. 저게 무슨 행동이지? 저게 무슨 의미지? 그런 걸 좀 관찰하고 싶은 게 제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고요. 또 새를 관찰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어떨까? 저 새가 왜 울까? 왜 지금 울고 있지? 저 새가 왜 날아가지? 왜 왔지? 그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 제일 좀
얘기해주고 싶은 문제입니다. 사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짝을 지어가지고 새끼를 키워내고 또 새끼들이 커나가고 이렇게 그런 데서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너무나 예, 닮았죠. 너무나 닮았죠. 그럼 더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그 생명체로서 더 존중감이 더 커질 더 것 같아요.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새를 보고 무슨 새를 봤다 사진을 찍고 이런 거 아마 그게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더 훨씬 감동도 클 훨씬 것 같고요. 그 자기가 찍은 새를 나중에 보더라도 훨씬 자기도 내 거지만 감동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새한테 배운다는 거는 결국은 말은 안 하지만 새들의 행동을 보면서 제 스스로 느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배려심이 생기면서 또 겸손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새를 관찰하면서 산사지를 보면서 또 겸손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움직이는 새들의 생명체를 보면서도 내가 겸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새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웅 선생님과 선생님의 삶과 그리고 새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이 책을 갖다 읽었지만 이번 그 얘기를 나누면서 참매와 호사비오리 그리고 다른 여러 새들의 그 행동과 생태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